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그룹 상장 3사가 합병 절차에 이제 본격 돌입을 했는데 오늘 이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드디어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3, 4합병.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 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분들이 모인 곳 셀트리온. 요즘은 에코프로 그렇죠. 이런데 셀트리온 3사는 사실은 그 태생적 한계를 가진 원래 기업이었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나 그 제품을 만들어요. 네. 그런데 판매 법인을 해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네. 국내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요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내부 거래인 거예요. 예.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이 1조가 넘으면 사실은 이 매출이 그대로 셀트리온의 매출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사실 내부 거래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말이 많았어요. 2020년 9월에 한번 합병 신청을 했는데 금융위에서 회계 부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캔슬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는 홀딩되어 있다가 올 3월 달에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했죠. 예. 왕의 귀한 그래서 복귀를 하면서 네네. 복귀를 하는 일성으로 3사 합병이었어 사실은. 집에서 개편이었다. 예. 그런데 지난하고 지지난주 그리고 작년부터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가가 뛰어야 되는데 주가가 안 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특히 이제 지지난주에 자사주 한 2,500억 정도 매입한 거는 이거는 3, 4병 실탄, 3, 4병용 아닌가? 왜냐하면 셀트리온 그 자사주를 매입하면 반대 세력이 간섭을 못 하니까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네. 그렇죠. 여러 이유는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14일 날 공시를 했죠. 네. 우리 합병 절차 들어간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이제 공시를 했는데 아직 네. 구체적인 시기 일정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셀트리온 그룹 측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3사 합병의 기본적인 배경, 원인, 주요 목적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서정진 회장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지 않나 네. 그렇게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놓고 이야기해서 서정진 회장의 지배력 원래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화하는 목적이다. 두 번째는 그렇죠. 또 최근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그 혼외자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셀트리온이 경영권 승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은 지배 구조가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라는 기업을 98%나 가지고 있어요. 네. 저 셀트리온 홀딩스가 그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는 빼고는 그럼 셀트리온 그다음 셀트리온이 또 셀트리온 제약을 여러 갖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판매법인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서정진 회장이 11.2% 정도의 주식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그 서민석, 서준석 두 그 형제인데 그렇죠. 아들에게 지분이 하나도 안 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 규모 클 때까지 왜 지분을 안 보냈지?라는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혼외자가 있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셀트리온에서는 입장이 뭐냐 공식 입장은 이래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는데 시장에서는 전혀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서정진 그 셀트리온은 원래 이 불확실한 지배 구조, 그러니까 옥상옥 구조란 말이에요. 계속 말도 못할도 많고 빨리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서정진 회장의 지위를 또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실질적인 해석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합병이요? 보통 합병을 하려면 이게 특수 결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네네. 특수 결의 사항은 3분의 2를 넘어서야 됩니다. 주주들의 3분의 2. 네네. 그러니까 66.4%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셀트리온의 그 개인 주주가 굉장히 많아요. 셀트리온이 한 56% 가까이 되고 헬스케어도 한 50% 가까이 되고 제약만 한 45%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이게 이제 반드시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느 주주들보다 아주 어그레시브한 주주들, 셀트리온 주주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설득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 주가를 보면 합병 딱 발표하고 나서 네. 이 주가 흐름을 딱 보면 올랐어요. 셀트리온도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랐는데 제일 많이 오른 게 일단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은 좀 가볍기도 하고 이거 합병 안 되면 이거죠. 제약 주주들은 합병 안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 하지 않을까? 이겁니다. 사달라고. 네, 사달라고. 왜냐면 사야 되니까. 일단 자사주를 좀 많이 취득한 것 같고. 네.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4천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4천억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하기에도 현금 여력이 없네요. 주식 매수 청구권 하기에도 사실 좀 역부족이거든요. 외부에 뭐가 필요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 자사주 매입한 거는 미국의 빅파마 중개 한 개 정도를 매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석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 합병 이슈를 좀 더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더 이제 맞는 해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서정진 회장의 두 아들 이제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이 있고 네. 서준석 헬스케어 이사회 네. 의장이 있고 네. 일단 합병이 되면은 3인 경영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왜 복잡해지냐면은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 네. 그 이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사회 보딩 멤버. 예. 그러니까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이사회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사회이사는 반드시 전체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기업 만약에 셀트리온하고 일단은 이제 합병 결정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이제 자산 규모가 크니까 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약을 후에 합병 이런 식으로 되는 네. 게 맞는데 우선 이 두 아들이 큰 아들인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현재 의장입니다. 그 이상에 앉아 있고 둘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의장으로 앉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합병하잖아요. 네. 그러면 서정진 회장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큰 아들은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이고 둘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이니까 사내 이사의 4명이 이제 다 부자가 되는 거죠. 거기다 지금 부회장 한 분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일단은 정족수를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이사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사를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당장 합병하면 일단 이 세 부자는 같은 회사의 이사회, 그렇게 됐네요. 예. 이사회로 이제 앉을 가능성이 크다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승계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은 보면 서정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게 셀트리온 홀딩스를 98.13%가 네네. 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1.2%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유사시가 네. 되면 지금 부인이 원래 1.5대 1대 1대 1 가져야 되거든요. 아, 원래 예. 1.5대 1대 1인데 예. 1대 1대 가면 더 늘었죠. 딸이 둘 나타났으니까 혼외자가 나타났으니까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1.5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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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데 그러면 우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98.2% 중에서 부인이 17%를 가져가게 되고 이 부인이 20%를 가져가게 되고 자녀들이 17.몇%씩 가져가게 돼요.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누가 캐스팅 보트를 지느냐? 혼외자인 두 딸이 지게 됩니다. 그러네. 네.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럴 일 없다. 막 굉장히 반박성 그 보도를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아마 요거를 일부 승계하지 않을까. 이 합병 과정에서 예, 예. 두 아들에게 일부 네. 승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K배터리 기업들이 인재무시기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뭐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2차 전지가 지금 막 뜨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하나 읽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네. 2차 전지가 산업 중에서 이상하게도 이 산업이 업력이 되게 짧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반도체도 한 50년 가까이 됐죠. 그다음에 AI도 짧지만 사실 IT 연장선이기 때문에 괜찮고 빅데이터 이런 거 다 기존의 인재들이 쭉 가면 되는데 네. 2차 전지는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더 팩토리라는 개념이 안 생기는 산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반도체는요 워낙 오래된 산업이라서 우리 새로 신규 공장 지어 그러면 기흥에 있는 공장 그대로 탁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탁 옮기면 이게 나와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그 2차 전지는 그게 안 된답니다. 벤치마크 보일 수 있는 모체가 없나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은 이게 의외로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사람의 손에 따라서 수율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똘똘하고 괜찮은 인재가 들어오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래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재에 완전 사활을 걸고 있는데 왜냐하면 2차 전지 사업이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마더 팩토리 개념이 안 생기다 보니까 공장을 늘려도 캐파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수율까지 안 따라오면 이게 굉장히 힘든 산업이 되니까 지금 2차 전지 3사가 아마 이게 아마 사활을 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지금 인재가 어느 정도 부족하냐면은 이게 3사 이제 LG에너솔루션, 그 삼성 SDI, SK온 이 3사만 따져도 2021년에 그 2만 명, 2천 명이었던 게 2022년에 2만 6천 명으로 한 10%, 14% 이상 증가했어요. 오. 근데 올해는 아마 더 많이 증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고 라인을 공정은 크게 한 4개 공정 들어가 있거든요. 네. 큰 공정으로 모듈 공정으로. 근데 그 세부 공정의 그 세세한 공정들은 사람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적대한 수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장들이 그게 신경 쓰는 게 일단 인재를 똘똘한 인재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거 어떻게 하면 표준화하고 될 텐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막 빅데이터, AI 이런 관련된 인재를 뽑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이 3사가 지금 작년에만 뭐 1000명 단위로 지금 사람을 모집했거든요. 엔지니어를. 삼성 SDI 650명, LG에너솔루션 1,500명, SK온도 1,500명 가까이 네네. 모집했고 특히 뭐 지금 공장을 이제 모집하는데도 인재가 부족한 게 공장을 지금 세계적으로 짓고 있는 게 27개를 짓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다 채우려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지어도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이렇게 좀 네네. 품질이 나오는 구조인 반면에 2차 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네. 뭐 국내외 인재들 가리지 않고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재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어떻게 인재들을 좀 구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는 그나마 네. 뭐 대학 간 뭐 MOU를 체결한다든지 뭐 굉장히 활발해요. 네. 요즘 뭐 리크루트도 많이 해야 리크루트도 해야 되고 일단 석박사 그러니까 R&D 인재도 되게 부족하고 예.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엔지니어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R&D 인재는 고급 인재들을 지금 충원을 계속 뛰어다니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오퍼레이팅 엔지니어는 대학 간의 협연을 통해서 이런 과 전체를 뭐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 SK온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조지아 공장 운영하려고 운영하는데 막 2,600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인재를 현지에서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미국에서도. 예. 그리고 지금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폴란드의 가장 큰 기업이 LG에너솔루션이에요. 됐어요. 그 작년 폴란드 그 일간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보다 더 큰 회사가 LG에너솔루션이에요.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쪽 현지 인력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굉장히 각 기업들마다 애를 먹고 있다. 네. 그래서 뭐 한동안의 인재 전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2차 전지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은 수율이 될 것이다. 라는 설이 강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율과 기술의 초격차를 가지고 중국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인재 전쟁 한동안 계속 격전을 벌일 것이다. 2차 전지의 승부처가 수율이다. 그 네.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이렇게 수율이라는 게 이제 투입하면 완성품 나오는 그렇죠. 성공률인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예를 들어 100의 비용과 재료를 투입했는데 완제품이
80, 90이 나와야 되는데 70, 60이 나와버리면 이제 그만큼 이제 그렇죠.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수요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니, 일단- 반도체보다 일단 2차 전지가 수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떨어집니다. 네.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반도체와 달리 2차 전지는 철저하게 숙련된 인재에 의해서 수율이 결정된다. 역시 사람이네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수요 문제가 있고 네. SK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지아주 초기 공장을 지었는데 수율이 안 나죠. 굉장히 애매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자잖아요, SK온이.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인 이유가 공장을 투자해서 나온 적자도 있지만 사실 수율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허. 제가 이제 제가 전 기업이 제가 LG에 근무했을 때 네. 그 당시에 뭐 벌써 20년 전에 기억을 해보면 네. 그때 국무회장이 LG 배터리 처음 막 LG 화학 공장에서 시작할 때 이 네. 수율이 안 나와서 인재 부족 때문에 당시 LG 반도체에 있던 사람들을 굉장히 현장 판대까지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른 제조업과 달리 이제 인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수율 때문에 지금 뭐 후발주자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삼성 SDI는 서울대 포스텍 과기원하고 이미 계약을 맺어 있고 SKO는 성균관대, 한양대, 울산과기대하고 계약이 맺어 있고 지금 LG 에너솔루션은 고려대학교하고 한양대 맺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밖에 좀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스마트 팩토리를 좀 고도화하고 좀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잡히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기업에서 인재들을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걸 보면 네. 그런 분야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AI 최근에 제가 이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서 임원들 이력을 쫙 보면 네. 빅데이터 관련 AI 관련 임원들을 막 들어와요. 2차 전지 이 사람들이 왜? 바로 그것 때문인가? 네.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화. 무조건. 스마트 팩토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요 정도의 프로세스면 완벽한 수율이 돼. 그대로 탁 찍어서 딴 데 탁 지어도 고수율이 나게끔 하는 게 이 스마트 팩토리 네네.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똑같은 라인을 꾸렸는데 또 사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지. 문제지? 라는 인식 때문에 AI 관련 임원들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엔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출신까지 그렇습니다. 박사까지 영입했다는데 예, 예. 이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엔비디아 출신 아까 그 변중석 네. 전무라는 분인데 이분 그러니까 재작년에 모시고 왔어요. 네. 수업 모셨는데 변중석 전무인데 이력 보시면 삼성에도 있었고 엔비디아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 이게 이제 AI 관련인데 이분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주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분 들어오고 나서 그 예. 후속 보고서를 보면 빅데이터 관련 인원들을 꽤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2차 전지 회사들의 가장 관건은 수율 문제고 인재 문제고 그 근본 원인은 스마트 팩토리를 셋업하는 거다. 그렇군요. 예. LG 엔솔의 그럼 어떤 뭐 인사 코드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그 수율을 높이는 거에 좀 중점을 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 수율 문제와 인재 문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고, 그러니까 작년에 인사 코드는 제가 알기로는 딱 두 가지였어요. LG 엔솔에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소형 전지. 소형 전지. 예, 소형 전지 분야의 그 승진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하나 분야는 안전 쪽에. 그러니까 우리 GM에 큰 사고를 한번 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때문에 이 안전 쪽에 세이프티 쪽에 좀 관리할 수 있는 임원들을 승진이 늘어났고, 좀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LG 에너솔루션이 왜 소형 전지 분야에 이렇게 승진을 많이 시켰지? 이게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말에 인사를 보면 대표적인 게 딱 사장 한 분 승진했거든요. 예. 김동명 사장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자동차 전체 사업부장이긴 한데 그 소형 전지 쪽에 일이 굉장히 셌고 부사장도 서원준 부사장도 소형 전지 사업부장이고 그다음에 그 전무인 손창환 전무도 소형 전지 센터장이고 네. 그리고 상무 두 분도 한 분은 소형 마케팅 담당이고 한 분은 소형 그 양산 품질 품질 담당이에요. 담당.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읽을 수 있는 거죠. LG 에너솔루션이 소형 쪽에 굉장히 배가 고팠구나. 예.
저 부분에 성과를 냈던 사람을 굉장히 승진을 시킨 걸 보면 왜냐하면 뭐 30명 중에 4명, 5명이니까 굉장히 분야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작년에 굉장히 그 관심 분야는 소형전지 분야였구나라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삼성 SDI 쪽은 어떻습니까? 소형전지 여기는 좀 차별화돼서 다른 중대형 전지로 가나요? 삼성 SDI는 사실 반대였어요. 삼성 인사 코드를 보면. 예. 삼성 SDI는 원래 소형전지 강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소기 그리고 뭐 이런 스마트폰 원래 삼성 SDI가 스마트폰 배터리 시작했기 때문에 소형전지 원래 강했죠. 예, 예. 원래 강해서 뭐 그 소형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 충전기 이런 거 다 SDI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자동차로 가려다 보니까 어디가 부족해요? 중대형이 부족하죠. 아. 그러니까 작년에 인사 코드를 보면 삼성 SDI는 거꾸로 중대형 전지 쪽에 있는 데를 엄청나게 성장시켰어요. 대표적인 게 컸어요. 예. 고주영 부사장인데 이분 여자분인데 7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첫 여성 부사장 SDI에서 올라갔고 이분이 그 중대형 전지 쪽에 획득한 성과를 이뤄서 올린 것들 비롯해서 그 외에도 김도환 상무라든지 김종호, 이기재, 엄종호 상무 이 5분이 모두 다 중대형 전지 쪽에 굉장한 그 공을 세워서 네. 승진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소형 전지 쪽에 포커싱을 했다면 작년에 삼성 SDI는 중대형 전지 쪽에 포커싱을 해서 두 기업의 명암이 좀 엇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올해 SDI가 성과급 최대 100%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이 인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 100%를 한 것도 보니까요. 네. 그 사업 부분별로 달리했는데 네. 삼성 SDI가 이제 사업 부분 3개가 있어요. 네. 그 중대형 전지, 소형 전지, 네. 그다음에 전자재료 사업부 이렇게 있는데 중대형하고 소형에서는 다 100%씩 다 인센티브 중대형하고 주고 소형하고. 이게 월급여가 아니고 연봉이죠. 연봉에 예. 연봉이겠고. 네. 요즘은 삼성 SDI 직원들이 전자 안 부럽다 그럽니다. 그리고 전자재료 사업부는 62.5% 줬는데 이재용 회장의 최근의 행보를 봐도 삼성 SDI 굉장히 무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의외로 기술력이 빨랐어요. 전고체 전지도 삼성 SDI가 제일 빠르다고 지금 의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BMW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의 회동이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중대형 전지 쪽에 삼성 SDI가 얼마나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라서 최근에 테슬라하고 원통형 그 전지도 삼성 SDI가 재밌는 공급을 했죠. 네, 그런 예, 부분들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성 SDI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 인사 코드를 봐도 이전에는 소형 전지 중심의 삼성 SDI였다면 중대형 전지 쪽에서도 굉장한 골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배터리 3사 중에 SK온이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추세적으로는 괜찮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흑자 전환은 성공할 것인지. SKO는 지금도 자금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아까 수요율 싸움도 있지만 결국 캐파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캡 어느 정도 생산성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자금 수요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미 1분기에 뭐 작년 4분기, 1분기 아마 2분기도 적자 예상이 크고요. 요번에 아마 2023년에 투자가 설비 투자만 7조에 경상 전략 투자 3조 총 10조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8조 정도 자금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SKO는 여전히 지금 뭐 자금 수율이 급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KT 사장. 네. 저희가 참 여러 차례 이야기를 몇 달에 걸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달 뭐 첫 주 정도에 좀 윤곽이 나온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얼마큼 나올까요? 예, 참 오래된 이야기 같습니다. 벌써 CEO 후보 이제 올렸습니다. 이제 올려요. 예,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공개 모집을 했는데 20명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내부 인사까지 합치면 예. 지금 총 27명 아이고. 후보자를 받았답니다. 예. 예. 예, 후보자 면면들을 보면 네. 뭐 우리가 예상했던 뭐 권은희 전 국회의원도 있고요. 예. 김성태 의원도 있고 윤진식 산업부 장관도 있고 말 그대로 오비들입니다. 이게 이제 총선 전에 이걸 마무리하려고 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요?
보통 그 총선이 선거철 시작하면 네. 이제 그 여권 일각에서는 포스코와 이 KT를 좀 꼭 자기들 유리한 사람으로 갖고 싶어 하는데 특히 KT에 타임이 많이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갈 자리를 마련하는 보훈이사 개념으로 예. 굉장히 자리가 많다고 해서 KT는 일부러 끈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끌었다고 보기에는 사건 사고가 많았고 너무 이거 많았죠. 말도 탈도 많고 네. 사실은 정부의 핵심 준 공공기관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그동안의 관례들에 비해서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인사가 사실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KT부터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KT부터 안 나가니까 그다음 순서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KT가 이번엔 좀 임원 선임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나머지 공공기관 좀 비슷한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선임이 될 것 같은데 이때 되면 인사에 큰 장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또? 그렇죠. 근데 KT는 사실 공공기관 아니고 사기업이니까 예. KT를 하고 나면 그다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포스코죠. 포스코죠. 예, 이번에도 지금 해외 순방길에 포스코 회장이 또 그 미싱을 당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렇게까지 어거지로 KT 대표를 때문에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외적인 사건이고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스릴을 남기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이번 주 이야기는 여기서 그럼 마무리 지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CU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 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